안녕하십니까 편파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좀 방송사고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리는 편파TV 공작가이스타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또 두 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성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약간 갔다 왔어요. 약간 약간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송사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들어가신 분 감사합니다. 편의84님, 수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수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멋지게 또 하고 오셨네요. 지난번에는 평상복이었는데 오늘 또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뭐 저기 애인 생기셨어요? 오후에 비즈니스.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자, 도쿄올림픽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대선 후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 보통 예. 여론조사기는 어떻게 불러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총장이라고. 아니 후보라고 부르나요? 뭐 지금은 무슨 단계예요? 글쎄 말입니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 총장. 전 총장이 맞나요? 이것저것 다 떼고 윤석열 이래도 되죠. 윤석열. 윤석열이 네 친구냐? 장호 구속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김성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예. 요즘 여론 분위기가 어떤가요? 글쎄요, 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연루는 아닌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지고는 그게 이제 분명하게 본인 연루가 되지 않으면 장모 실형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는 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아니면 KBS 라디오 동시간대에 그 건 가지고 지금 끝까지 불붙어질 그 태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연루가 이제 분명해지면 그때는 굉장히 큰 국면을 맞이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씨 와이프가 이제 스스로 나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일부는 이제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부인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후보의 와이프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루와 관련해서 이제 감론을 박이 있을 텐데, 장모는 아니다 하면 끝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이야기했더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장애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은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과 관련된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게 본인 연루가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형수 욕설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욕설은 자기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 이미지에 대한 데미지로 따지면 더 강한 임팩트가 있을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한 여론 동향은 추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도쿄올림픽에 대한 인식 어떤지, 자, 도쿄올림픽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도쿄올림픽 일본에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향후 지금 현재 준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도쿄올림픽 인식 어떤가요? 부정적인가요? 예.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국민 도쿄올림픽에 대한 인식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이제 방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가 60% 나왔거든요. 반대가 무려 이제 60%면 사실 다수죠. 60.2% 대 43.2%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매우 반대 의견이 국민의 이제 3분의 1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설문 문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쿄올림픽 기간 내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관계 개선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설문 문항에 관계 개선까지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60%면 이제 다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우리 국민들이 도쿄올림픽에 우리의 대통령이 가는 것도 좀 다른 사람 아니고 보통은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원수가 가서 외교 현장을 갔었고 좀
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 때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람석에서 그 부채로 그 푸틴인가 뭐 이렇게 좀 부채도 붙여주고 네.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교적인 제스처인데 그런 것들이 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국민들은 지금 60.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체가 예, 예. 그냥 어떤 스포츠 행사로서 그게 뭐 단순한 형태의 그냥 방문 정도도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은 예, 예. 반대가 많다. 그렇죠. 예. 거기에 특히 이제 그냥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방문해야 된다. 아니면 예, 이런 예. 것 자체에 대한 반대가 많다. 그 예, 얘기이신 예.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원인이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반대 원인이요. 네. 글쎄요. 이건 제 느낌인데, 이게 이제 외교 관계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건강 문제죠. 방사능, 또, 그쪽에서 자꾸 그 후쿠시마 농산물을 자꾸 먹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 또 하나는 이제 독도를 자기네 그 올림픽과 관련된 성화 봉송과 관련된 지도에 표기하는 문제. 많았죠.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게 그쪽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배제하고 그 수출 규제한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년인 것 같은데. 그런 복합적인 그 감정이 좀 좋지 않고, 지난 G7에서도 사실은 외교적 결례였죠. 스가 쪽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반대가요. 지금, 사실은 당과 무관하게 반대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대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1.3%, 정의당 지지자 중에서는 77.8%, 거의 뭐 10명 중 7명이면 엄청난 거죠. 압도적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어떤 방일, 그 외교가 이게 마치 수그리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국민적으로.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초청한 건 아니죠 아직. 그렇죠. 근데 이제 달라지는 보통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예, 예. 주변국 정상들은 어떻게 보면 관례상 관례상 당연히 가야 되는 예. 거고. 지난 평창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거 뭐 말하자면 적대국인에도 불구하고 예, 예. 김여정 예. 부부장이 왔고 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초대도 안 해. 어떤 사실 뭐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고압적인 자세가 예. 우리 국민들한테 뭐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최근 그 냉랭한 그 한일 관계 원인을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약속 관계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그 구조로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스가 내각의 지지율 문제라든가 스가 총리의 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스가 총리를 일종의 뭐 허수아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파벌 정치인데 스가 총리가 자기 파벌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다른 어떤 지지세가 없는 거고, 일종 뭐 어느 정도 징검다리 형태로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일본 내부의 평가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뭐 어떤 형태든 스가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내세워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도쿄올림픽이 개최 여부에 대한 문제, 좀 이따 이제 수석님 말씀하시겠지만 그것과 연관돼 갖고 예. 오히려 스가 자신은 대외적인 정책에서 좀 강경 노선을 겪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도쿄 방일 반대 말고 그 도쿄올림픽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 전에 입세노라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저 채팅창에 나온 건. 김봉신이. 아,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처음에. 네, 아니. 박수 한번 쳐야 되나요? 영광입니다. 네. 오늘 근데 사실 이제 좀 음성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죠. 약간 하울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좀 이제 기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한데. 우리 저기 네. 작가님 돈 많이 버시니까 좀 기부 좀 자,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기부할까요? 정 PD님 어떠신가요? 기부를 하기 전에 PD를 자를까요? 아, 그런가요? PD가 능력이 없거든요. 예, 어쨌든. 예, 예.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이제 다수였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5월 21일
YTN에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취소, 10명 중에 이제 8명, 개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때도 한참, 글쎄요, 코로나 상황이 우려된다. 이 질문 자체는 도쿄올림픽 관련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상황을 우려해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백신 접종과 방역을 통해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서요, 무엇이 좋으냐라고 했는데, 취소 응답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리얼미터 조사 이외에 다른 곳에서 나온 보이콧 의견도 보시면은, 이거는 더 이제, 많습니다. 보시면은, 매우, 독도 영토 표기, 독도와 관련돼서, 애초에는 아마 이게, 뭡니까, 성악 봉송로와 관련된 영토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약간, 사실은 정신이 나간 거죠. 제가 봤을 땐. 독도뿐만 아니라, 쿠릴이었던가요? 북방 내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섬도 자국 영토를 표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KSOI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 영토 표기 관련해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찬성이 67.6%, 거의 이제 3분의 2가 나왔고요. 절반은 매우 찬성한다. 보이콧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보이콧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가 절반입니다. 보이콧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일본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팽배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자체 조사에서 보면 그대로 이제 개최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한 25%에 그치고 있고요. 연기나 취소 의견이 상당히 좀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히 강하게 이제 요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사실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정학적으로 보나 극단이잖아요. 그렇죠. 국제법상으로. 좀 묘한 게 있네요, 근데. 왜냐하면 독도로 인한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 20% 넘는다는 게,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내심 9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80%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전 당황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보이콧이라는 거는 좀 대단히 강한 어떤 그렇죠. 것이라서 여러 가지 우리 자체의 피해도 있죠. 우리 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은 앞에 독도를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를 좀 그래서 조금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IOC 에서 이제 조율을 해서 제가 이제 평창올림픽 때는 한반도계에서 독도를 지웠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IOC는 모르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적 이제 반감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도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우리 선수들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준비를 해왔던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가령 메달을 좀 따야 군 혜택, 군 면제입니까? 아니면은 좀 하여튼간 방역 혜택을 방역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분들은 또 그 메달을 따야 또 생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올림픽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8년을 6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어린 선수가 20대 후반에 가장 기량이 좋을 때 한 6, 7년 정도 이게 기록이 안 나오고 물론 세계 선수권도 있지만 올림픽에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이콧 문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독도 문제를 앞에 대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좀 복잡하셨던 것 같다. 지금 벌써 이제 선수단을 파견한 나라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 가 있죠. 7월 23일 이제 개막일이고 24일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아직 선수단 파견 아직 안 했죠. 우리가 사실 가까우고 또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백신을 이제 다 맞고 그러니까 굳이 가서 격리할 필요는 없는 상태이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보이콧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여론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교수님 말씀처럼 상승이 한 5%만 나온다면 일본어로 번역해서 야후 재팬에 올리면은 상당한 파급이 있을 텐데요. 근데 수재너 후보님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다른 거는
일본이 외교를 잘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이게 외교를 잘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곧 외교라고 생각하는 전 사실은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외교라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외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은 그냥 주변국은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한테도 지지를 못 받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좀 사실 좀 불편하죠. 예. 그럼 제가 이제 한국 내에 이제 한국인을 상대로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좀 어떤지 좀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신 게 있다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보시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차트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일본 아사히신문, 일본 아사히신문의 조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시기별로 조사 시기는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했는데 2021년 여름 개최 그러니까 올해 여름 지금 7월이죠 개최 7월 23일인가요? 그때 이제 개최인데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차 연기를 하자가 40%, 전면적으로 취소하자가 43% 이래서 올림픽 연기 및 취소 의견이 83% 이게 굉장히 많죠. 점차적으로 역전됐네요. 예. 재차 연기가 많다가 전면 취소가 더 많아지는 걸로 쭉 흐름이 이렇게 되네. 여론이 험악한데요. 그러니까요. 일본 내부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의 압박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75% 정도의 국민이 꾸준히 여러 번 여러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75% 이상이 무엇인가 의견에 계속해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 사실은 국가기관 어디에서든지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례가 2016년에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조사했을 때 어느 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건 간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75% 계속 남았거든요. 그 얘기는 4명 중에 3명.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그 중에 3명이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데요. 그 정도 되면 국가기관이 조치를 취하죠. 근데 일본은 이 정도면 압도적이거든요.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예. 우리는 대통령제고 일본은 내각제인데도 내각제는 이 내각 해산이 여론이 안 좋으면 해산해갖고 재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결국은 일본 국민들의 이런 의식이 어차피 재선거 해봤자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론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만큼 이 국민 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좀 묘해요. 왜냐하면 아베 정권 때 계속 반대가 심해도 사실은 했는데 사실 아베는 국민들한테 인기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이거는 사실 이건 스가 정권 이후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는 그래서 일본 정치를 잘 모르겠어요. 최근 아베가 올림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올림픽이 사실 이제 이왕도 올림픽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랑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예.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국민 여론도 안 좋고 예. 모두가 반대하는데 스가만 예. G7의 맘다에도 우리 스가. 근데 이제 주요하게 일본 내 스폰서 기업들도 사실은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 사실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러면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데는 뭐 일본에서 유수의 기업이고 맞습니다. 올림픽 스폰서 기업에서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강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실 IOC 배상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일본 언론에서의 분석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건 올림픽을 해낸 거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IOC라고 합니다. 네, IOC가 하는 거를 일본은 이제 말하자면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게 사실 그걸 이제 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올림픽 자체는 IOC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OC가 취소하지 않으면은 취소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일본 정부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땅에 나가도 왜 요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 왜냐면 내가 요청을 하니까 그 돈은 내가 물어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나 봐요. 들으셨겠지만 지금 그 선수단이 속속 입국을 했는데 입국한 선수단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격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불어내야 될 돈이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예. 어떻게 해도 그냥 폭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만약에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일본의 외교력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이제 말하자면 그만큼 물어내는 문제와 또 다른 유수의 신문들의 분석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뭐냐면은 사실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올림픽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자기 침체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스포츠나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정치적인 이유라면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정권에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해야죠. 말하죠. 지금 사실은 취소하면 내각 일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내가 총사퇴 안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의회에서. 그런데 뭐 그렇죠. 아무 영향 없죠. 예. 예. 여튼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게 일종 투표인데요. 야후 재팬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야후 재팬이 일본에서는 가장 큰 포털인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여기 보면은 그 일본 그 올림픽과 이게 빠라라고 되는 게 패럴림픽이죠. 예. 패럴림픽. 예. 우리나라 장애인 올림픽이죠. 예. 장애인 올림픽.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지 의견이 79%입니다. 예. 연기 의견이 8.3%라서 이거 합치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해서는 안 되는데. 예. 한 87.3%니까 거의 그 10명 중에 9명은 사실상 그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관객 수를 제한해서 개최를 하자, 또는 무관객으로 개최하자라는 의견은 10% 초반, 12.3%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은 이게 이제 비지터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폴을 때리고 아니면 요러한 그 온라인 투표 형태의 여론조사를 가령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옮겨서 다른 사람한테 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관이요. 관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비지터 조사인데,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예, 대표성보다는 이제 고관심층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는 87.3%가, 사실은 중지라든지 아니면 연기를 바라고 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 결과입니다. 요거가 함께 이제 최근에 6월 달서부터 이제 7월 1일까지 조사한 거는 관객 그 1만 상한에 대해서는 어떤가라고 봤습니다. 이제, 주 경기장이나 경기장 내에 그렇죠. 들어갈 예,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 예. 그래서 관객 상한을 1만 명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관객, 이거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타당하지 않다가 10명 중 9명이에요. 야,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가 내각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부 그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 이거 지금 보시면 25만 6,807명이 총 투표수죠. 예. 투표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뭐 1000명 샘플링 조사하고 이런 거는 물론 샘플링 조사가 더 정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참여 열기라는 게 상당하다는 거죠.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90%, 10명 중 9명이 그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6.9%에 지나지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죠. 예, 타당하다. 관객 상한 1만을 유지하면서 개최해라라는 의견도 나올 법한데, 그거는 굉장히 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잘 모르겠다는 이점입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인데, 부정 응답이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지금
광화문이 이제 미어 터지는 촛불이 반대 집회가 광화문 뭐 부산 대구 할 거 없이 각 도시에 아주 밀집할 텐데요. 이미 취소가 됐겠죠. 이미 취소가 될 정도일 텐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런데 취소를 하지 않는다, 연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폭주기관차죠, 정치가. 이쪽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인가요? 그 지자체장들도 사실은 자기 지역의 성화봉송을 반대하거나 오지 말았으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도지사가 있는데 도지사가 우리 성화봉송 안 합니다. 우리 통과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거예요. 정도면은 살짝 또라이 아닌가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 참 예. 미스터리하죠. 예. 심지어는 이제 국제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올린 분이 이제 일본 분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스탑 같은 빨간색이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 스탑 도쿄 올림픽. 예.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게 44만 3,349명 중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뭐 일본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했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렇겠죠. 일본 분이 많이 했겠죠. 일본 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참여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열기가 이게 대단한데도 44만 명. 예.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보통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국제적으로 뭐. 그러게요. 뭐 우리는 청와대에 청원만 해도 네, 맞아요. 웬만하면 하여튼 뭐 국가 권력 기관이 여튼간에 하여튼 반응을 해주는데 지금 일본은 정치의 실종, 폭주기관차, 완전히 민심 역주행, 뭐라고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그냥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G7에서 왕따당한 스가가 사실은 국민 전체를 왕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심적 지식인들이라든지 일부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압도적인 여론을 그냥 밀고 가고 있다. 무시하고 가고 예, 있다. 무시하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 결국 알겠습니다. 좀 자극적인 이미지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예. 과연 이제 피부를 그대로 이 도쿄올림픽이 이걸 기점으로 일본이 이제 몰락하지 않느냐, 몰락의 시작점에 와 있지 않느냐. 물론 약간 좀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몇 가지 이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좀 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뉴시스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WHO에서 일본의 델타 변이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도쿄올림픽을 하면은 일단 일본 측에서는 선수단을 빼고 외국에서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국내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한 8만 명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델타 변이가 이제 도쿄올림픽이 델타 변이 슈퍼 전파의 허브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델타 변이가 이제 무서운 게 엊그제도 이제 다른 뉴스를 보니까 스치기만 해도 그렇죠. 감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제 도쿄올림픽 통해서 이제 도쿄올림픽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새로 재확산되면 이거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관객을 모았는데 그 관객들이 일종의 슈퍼 전파자가 돼서 전 세계로 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좀 미국이라든가 서유럽 같은 데서는 그래도 좀 막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슈퍼 전파자가 전 세계로 퍼져버리면 올림픽 후에 일본은 자기들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 뭐 자기들이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후에 전 세계적인 델타 변이 전파가 되고 그 델타 변이 전파가 또 다른 델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람다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람다가 어디서 출발한 거죠? 델타는 이제 인도 출발이고. 그 남미인 것 같은데요. 네, 람다 들어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문화 자체, 뭐 문화라고 하기엔 그 인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명 경시, 또 인권 무시 이런 게 아예 그냥 뿌리가 썩고 있다는 쏟아지, 말씀이죠. 그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예.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실게요. 이제 뉴스 1에 이제 다 최근 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이고요. 농가증권 하면은 이제
일본의 가장 큰 증권사죠. 최대 그 분석 기관. 네, 분석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하기를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하느냐, 뭐 관중을 제한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관중으로 강행을 하면은 1,468억엔 이 손실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1조. 1조 4천억 원 정도 해당되는데 1조 1조 5천억 원 정도 해당되죠. 그럼 일본 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이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고 관중을 들어와도 사실 이제 델타 변이 이제 확산 때문에 망할 것이고 이제 무관중을 하게 되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노무라 증권의 1조 5천억 손실이라는 게 일본 전체 경제로 봐서 1조 5천억 원 그게 사실 큰 돈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무라 증권의 저 분석이 무관중으로 해서 1조 5천억 정도면 사실 올림픽 전체 뭐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저는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왜 굳이 무관중을 하려고 할까? 아니 무관중이 아니라 관중을 드립하려고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사실 분석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1조 5천억이 큰 돈 같지만 사실 일본 경제에서 1조 5천억이 크겠습니까? 큰 사실 돈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좀 모호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그러니까 메인 스타디움에 아무도 없어. 단지 그러니까 그냥 초대받은 손님밖에 없어. 예. 그것도 뭐 왕족이나 뭐 저기 정치인들 좀 있고 뭐 이런 그러면 일본의 정치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상당히 그럼 이걸 왜 이런 올림픽을 왜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엽기적이죠. 그렇죠. 예. 역으로 관중이 꽉 차 있어요. 그것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된다는 예. 또 진퇴양난인 거죠. 사실은. 그럼 사실 개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최는 이제 사실은 확장이잖아요. 물러설 수 없고 제가 보기엔 좀 심각한데 저는 그 경제 뭡니까 부흥이라는 이 부흥올림픽 그 기치에 어울리려면 예,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것 같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뭐 시끌벅적하고 흥청한 그런 분위기,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이 뭐 맥주라도 마시고 그렇죠. 이래줘야 이제 부흥 분위기도 나고 하니까 경제라는 게 약간 좀 뭐랄까 소비심리 자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그 이미지가 좀 있어야 이게 올림픽 맛이 나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텅 비어 있다. 근데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뭡니까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세우고 하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서도 인형 뭐 10만 개 막 갖다가 10만 개 인형. 예, 갖다가 이거 곳곳에 심어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1936년에 나치가 예. 베를린 올림픽을 하면서 예. 실제로는 그 올림픽이 유치한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도쿄올림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굳이 또 관중을 넣어갖고 하려는 이유가 예. 뭐 아까 말하는 경제 부흥, 사실 일본의 우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계속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쪽과 동의를 하지만 델타변이나 남다라고 하겠죠. 네. 사람들도 그렇죠. 네, 그런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되면 지금 도쿄 중심으로 이제 일본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세 있잖아요. 재확산 좀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게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몰상식은 이제 비상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걸리면은 얼마나 죽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죽을 확률, 그러니까 치명률로 따져서 봤을 때는 뭡니까,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관객을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사람은 죽는 걸로 따지면, 사실은 치명률도 이제 연령대별로 다를 테니, 덜 죽는 사람들 위주로 갖다 넣으면 1만 명을 넣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엔 생명경시라든지 인권, 무시, 경시, 이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연합뉴스에서 지난 6월 28일 날 나온 기사를 제가 좀 뽑아왔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일본의 맛 느낄 기회. 도쿄올림픽 식단의 후쿠시마 방어. 이 제목이 자극적인지,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의 수산물 비롯한 이제 그 식자재들이 도쿄올림픽에 전면적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은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부흥올림픽이 되면서 후쿠시마의 그거를 극복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어떤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일 뿐이고 네. 사실은 그 방사능이나 후쿠시마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감들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건 우리 얘기죠. 일본 정부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한다. 먹어 이거죠. 원래는 네. 무시한다. 네. 뭐 지금 90% 반대도 무시하는데 이까지 또 그렇죠. 반대쯤이야.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무슨 뭐 삼중수소 광어쯤이야 니네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래. 생각하시는 거. 방어뿐이겠어. 뭐 우럭도 먹고 다 먹어라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근데 사실은 올림픽촌이라고 하는 게 네. 중앙 공급으로 식자재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걸 빼먹고 먹는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그 올림픽촌에 가서 먹는데 우리만 따로 도시락 시켜 먹겠소?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게요.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선수들을, 어린 선수들을 그렇게 그래서 너무 그건 사실 이건 걱정이죠. 엄청 걱정이죠. 예. 김보기님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선생님 분들 했는데 저도 좀 하면서 김봉신 선생님, 예. 우리 봉 작가님, 정확히 김봉신 수석님, 예. 이 후쿠시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내부 피폭의 이제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이건 정말 대단한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좀 더 강해야 된다, 강하게 좀 해야 된다. 뭐 사실 최근에 그 경기지사라든지 그 충남지사 여러 그 정치인들도 발언을 좀 세게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주 심각하게 좀 경각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후쿠시마 이 농수산물을 그 뭡니까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했던 일본의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어디 가서 다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일본에 동일본을 안 가더라도 일본 갔다 와서 뭐 여성이 뭐 생리가 멈춘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지 않다 언론이. 그렇죠. 예, 이거 그 일본 그 여행 금지 구역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올림픽을 한다라는 것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거기에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우리 선수 및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든지 아니면 뭡니까 군함을 보내서라도 거기서 요리를 해서 따로 먹게 해야지 이거는 제 느낌상 제 이 정서상으로는 말이 안 절대 된다. 불가능하겠죠. 예. 일본 정부에서.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전화를 거죠. 떤다고 또 얘기할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죠. 일본의 그 백신 접종률이 지금 처참한 수준이죠. 뭐 아시다시피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부로 30%가 넘어갔지만 1차 접종이 일본은 지금 한 자리도 안 됩니다. 네, 한 자리도 안 되는 게 공식적인 거고, 근데 그거를 또 잘 발표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죠. 접종한 사람 위주로 다 간직 때려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접종을 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밀집시켜 놓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관중을 넣지 말자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접종을 했더라도 재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나온 거 여러 군데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또 네, 맞습니다. 뭐 방역 부서 사실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심각한데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긴 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더블디브라는 게 이제 이중 침체인데 이중 침체를 겨우 이제 면한 뭐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최수진님, 허니파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김보기님.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예. 넘어가시면 이제 일본 경제 관련돼서 네. 몇 개 자료 화면인데요. 예. 일본 경제가 지금 사실 더블딥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여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가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게 일본 경제가 사실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저 효과 때문에
뭐 지표상 좋아질 수는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경제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시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사실 일본 정치인들이 1960년대에 도쿄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세계적인 경제의 대국이 됐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가 된 부분에선 도쿄올림픽이 사실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그게 맞느냐?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 상황은 상당히 어떤 이 양극 간의 어떤 대립들, 1세기, 2세기의 대립 부분에서의 어떤 공간들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 미국의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의 문제점들 때문에 일본이 부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그 성장 여지 아니면 그런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일본 경제의 더블딥을 피할 전망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올림픽을 했다는 의도는 좋은데 예. 저는 그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최근 이제 아사히 신문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그 지금 문제로 이제 반도체 소재 이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했었는데 실제로 손해 본 거는 이제 일본 기업이다. 그래서 좀 웅덩이 같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뭐 최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장기 경제 침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한 30년 되죠. 30년 정도 됐고, 그럼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사실 일본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손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계속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뭐 더블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경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부흥을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경제의 사실 잠재력은 사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의 어떤 기초적인 형태의 생산력 자체는 사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들이 수요적인 측면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은 사실 문제가 없다. 수요 측면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실패인데 단기 전략적 실패를 사실 이걸 조금 과대평가하게 되면 그리고 일본 경제를 과소평가되면 사실 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가 전제된 상태에서 여러의 한국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국제 전략이 좀 수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일종의 국뽕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한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좀 과도하면 있다. 왜냐하면 정확히 세계의 여러 석학들이 일본이 사실 침체되는 건 맞지만 일본의 경제적 공급적 잠재성에 대한 무시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걸 무시했을 때 사실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순에서 밀리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밀릴까? 말하자면 경제적인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금융의 문제들, 이건 분명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렇게 수치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자는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국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웅크타드가 이거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그냥 좋은 얘기죠. 최초로 선진국이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선진국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아니, 우리나라 뭐 자살률 1위에다가 신흥 지수가 엄청 많은데 웅크타드가 니네 선진국이다 이러면 우리 선진국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이런 걸 발표하는 이유는요. 개도국의 일종의 최애국 대회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좋기도 하죠, 나쁘기도 한 거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거는 유엔이라는 데서 이걸 발표하는 건 니네들 잘났으니까 어쩌라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한테는 무역상의 최애국 대우에 준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거둬들이겠다. 약간 뭐 퍼센트도 그렇고 이런 걸 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통보죠. 통보가 좀
멋있게 포장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힘이 좀 있으니 그렇죠. 저기서 너희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자한테 줄 만한 그런 어떤 특혜는 이제 줄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런 거죠. 인정하는 어떤 여러 방법인데 가지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웅쿠타드 입장에서는 그 특별히 주는 뭐랄까 이제 니네들 깍두기다라는 거에서 이제 깍두기 떼고 이제 본 게임에 들어와라라는 얘기처럼 그렇죠. 들려서 그렇죠. 사실 이 선진국이 꼭 달갑기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일단 기업인들 측면에서는 예. 달갑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내야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갈 테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했을 때의 다른 지표들, 그렇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지표들은 아직은 좀 뭐랄까, 개도국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30이 받기라든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젠더 갭 지수라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102위더라고요. 156개국 중에. 뭐, 그렇게 상당히 낮네요. 예? 상당히 낮네요. 낮은 정도가 아니죠. 예. OECD를 넘어가는 거니까. 예. 한참 넘어가서 100등을 넘어간 건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수에서는 그다지 우리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자부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들리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면 싫다는 얘기냐? 예, 이게 단순 논리가 되는 거죠.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분명히 이게 여기 들어온다. 우리 저는 안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김봉신 수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정일 노래를 하면 항상 미국은 선진국이냐.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되는 얘기가 나올 거죠.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의 여러 나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진국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쓰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될 점도 있는 거니까 너무 우리의 말을 너무 자극적으로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네, 한 가지 뭐 해명을 하자면 방금 봉 작가님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G2라고 해가지고 흔히 뭐 미국하고 중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선진국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슈퍼 파워로서의 그런 파워, 힘 좋은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의 선진국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각종 사회 지표상 그렇죠. 국민들이 좀 편하고 잘 살 수 있게 꿈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에서 선진국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좀 다가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노력을 해야죠. 웅쿠타드에서 선진국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싫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약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 예. 근데 이게 계속 그 앞에 보면은 한국 수출이 얼만큼 도달했고 뭐 했고 이런 거 반도체 그렇죠. 좋은 지표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경제 신문에서는. 예.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그 반도체 수출을 위해서 소부장이 얼마나 이 국산화돼 있고 그 부분이 내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용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우리의 경제 신문이 너무 기업 편만 안 든다는 걸 할 텐데 이 사람들이 한국경제라든가 다른 많은 매일경제 이런 경제 신문들은 이런 수치들만 뿌려요. 예.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거요. 이런 거. 그것을 이런 거. 예, 이런 그것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경제적 지표들도 예. 가끔은 언급해 주면서 그렇죠. 우리 사회의 내실이 좀 단단해지기를 바라기 예.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젠더 격차 그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사실은 일본이 스스로 자기들이 선진국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디지털 후진국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요.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이제 문화 수출로 상당히 그 J-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게 강세였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낮아진 것 같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그 놓치고 잘라파고스 뭐 갈라파고스 현상 중에서 잘라파고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이죠. 기능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좀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좀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후 재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56개국 중에 120위를 했습니다. 일본이. 예. 출처는 이제 야후 재팬인데 선진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젠더 갭 지수라고 해서 일본이 과연 선진국 중에서 최저인데 이게 실감하느냐 이렇게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156개국 중에 120위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우리가 102위 또 중국은 107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상위권은 그 북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서방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각종 그 아시아 국가들 속에서도 뭐
뭐 일본이 121호서 굉장히 낮다라는 자조 섞인 그 목소리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감하고 있느냐? 12,445명이 투표를 해서 실감하고 있다. 이건 읽을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58.2%니까 10명 중에 6명이 실감하고 있다. 젠더 갭이라는 지수에서 굉장히 안 좋다. 아니다. 35%. 와카라나이.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뭐 7% 항상 있지만 그렇죠. 지금 보면 10명 중 6명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4일까지 진행했는데 스스로 선진국이 아닐 수 있다라는 선진국 중에 최하위 또는 선진국에서 밀렸다. 후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디지털 후진국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일본이. 그렇죠. 예. 일본 상황이 사실은 혼조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많은 사회 경제적인 지표, 사회적인 지표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인 스스로들도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제는 같은 수준입니다만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노벨상 뭐 수상자들도 많고 맞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실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인 거죠. 충격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국내 정치인, 한국 정치인이 일본이 후진국이 될 거다라는 발언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네요. 이재명 지사가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려서 이런 정도면 머지않아 후진국이 될 거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런 얘기 했어요? 예. 이게 한국 경제에 나온 기사고 연합뉴스 사진이네요. 그 3월 31일에 교과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과거로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다면 머지않아 후진국으로 잘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했는데 이 3월 달 이야기를 최근 이거 지금 7월이거든요. 7월에 일본에 보면은 이제 와우 코리아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7월 어제입니다. 7월 4일. 7월 4일 날 그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이재명에 대한 그 뭐 우려가 되는 어떤 일본관이다. 이거는 뭡니까? 시대착오적인 미몽이라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인 미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격하다라는 거를 좀 넘어선 미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꿈에서 안 깼다는 뜻인데. 예, 이 일본에서 이재명 지사를 정통으로 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면은 예전 발언했던 거 있잖아요. 네. 예전 발언했던 걸 다 끄집어내서 이재명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이거를 선을 넘었다. 선을 넘어버렸다. 선을 넘은 수위다. 선을 넘은 수위로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을 한국 정치인이 니네 후진국으로 전락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 몇몇 전문가들 또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을 거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억누르고 있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일본 후진국 발언을 했더니 굉장히 민감하게 어제 벌써 이렇게 구구절절이 확 달려드네요. 확 달려드는 이 기사 전체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올림픽을 앞두고 확 달려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왜 그러세요? 앞에 있는 분이 이분이 누구시죠? 이게 머리 왼쪽으로 하시는 검은 머리가. 이분은 이게 기고문인데 예. 기고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 같은데? 윤석열이 같이 기고랬나요? 아니 윤석열 같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럴 비슷하게. 수도요. 예. 요거는 이제 사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이 그림이 이제 윤석열하고 이재명 지사를 이제 그러니까요. 전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 근데 그러면 한국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설마 사실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에서 예. 시비 거는 것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된 것이 네. 미 점령군 논란이잖아요. 예. 근데 미 점령군 플러스 비점령군 앞에는 누가 있냐면은
친일파들과 친일- 미점령군이 예,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매니까 실제로는 일본의 저쪽이 아. 앞쪽이겠죠. 아. 앞쪽에 방점을 놓을 수도 있겠죠. 음. 결국은 극일주의자 반일주의자 이재명이 저런 소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반응한 민간 반응 아닌가요? 아, 말씀 듣고 보니 좀, 예, 확인은 필요하지만 뭐 하여튼 그런 그 일본이 갑자기 점령군 논란 속에서 갑자기 이런 기고문을 터뜨린다라는 그거는 맥락상 최수진님은 이재명을 쭈그리로 그려놨고 윤석열을 크게 그려놨대요. 그렇다고 최근 이제 그 윤석열 이제 총장이 대선 출마할 때 그 역사관이 조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예, 좀 예, 예. 연계시켜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반응은 지금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점령군 논란이라든지 뭐 만약에 이제 요 사진에 있는 분이 이제 윤석열 전 윤석열 총장이라고 맞는데요, 한다면 그런 걸 맞네요. 예. 그렇다면 그 뭐라고 할까요? 죽창가 예, 그렇게 발언?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대비시켜서 사실은 일본식으로 한국 대선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개입식의 메시지다. 선거 개입. 예.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재밌네요. 아니 윤석열이 그 정치 개입 선언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했는데 예. 매헌 윤봉길 의사가 누구시냐 그 일본군 대장놈을 죽인 근데 거기서 그걸 저렇게 해버리면 일본 애들은 뭐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시는데 느낌이 예. 어쨌든 저건 윤석열 이재명이 맞는데요. 뭐. 일본 애들 죄송합니다. 놈이라는 얘기 나올 뻔했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 쪽에서 좀 급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국면 전환 이게 좀 애매하고 예. 4월 31일 발언을 7월 그러니까. 4일 날 희한하네요. 근데 이제 네. 뭐 아니 정치인들이 선을 넘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아니 뭐 국내 얘기도 아니고 아니 네. 지들은 안 하나? 아니, 다 하잖아요. 그러게요. 선 넘은 얘기는 아베라 이런 더 거 하는데. 다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장표가 마지막 일본 몰락 시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제 의도한 건 아니고요. 오늘 전체 흐름을 의도를 다 했네 뭐. 예, 요만큼 남았네요 지금. 네. 아니, 일본이 여기 그럼 이재명 지지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전혀 아닙니다. 이거 전혀 아니고 예. 오해하실까봐 아니, 그래요. 아니, 오해하실까봐. 아니, 기사가 나왔길래. 네. 자, 일본 몰락 시간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진짜 이제는 뭐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선진국이었다가 조금 추락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려놔 봤고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보죠. 뭐 올림픽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코로나 뭐 상황도 좀 보고 일본하고 한국 한일 관계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추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침이 아니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